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사법논담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어떻게 박지훈 변호사는 어제 어떻게 재판은 잘? 네, 지방 멀리 갔다 왔습니다. 네. 본업이 맞는 거죠, 재판이? 예, 맞습니다. 네. 네. 부업 같아갖고. 지난주에 아무튼 그러니까 두 분이 합을 처음으로 맞춰봤는데 어때요?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반응 좀 들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또 김태현 변호사랑 네.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마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 발음이 약간 씹혔는데. 반응을 체크 안 해봤다는 얘기죠, 저희. 아니, 저 체크 다 해봤는데 댓글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네. 뭐 근데 사실은 조금 진영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지지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무응답보단 그래도 좀 비판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음. 그래서 뭐 저는 좀 성공적이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되게 그 김태현 변호사 맞상대로서 박준 변호사가 좋으십니까? 전 좋죠. 그래요? 아니,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네. 이게 뭐랄까? 이게 방송이 오래 해보면 케미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좀 의견이 달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 케미가 맞아야 돼. 케미가 안 맞으면 이게 예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JTB 사장 손석희 사장이 저 100분 토론 진행할 때 네. 그때 보면은 고은 이제 박상철 의원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박기태 의원이 두 분이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한나라당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두 대변인. 두 대변인. 옛날에 전설의 대변인. 두 분이 다시 당 대변인이잖아요. 대학 동기고 막 싸워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손석희 진행을 보고 있다가 뭐 두 분 뭐 이렇게 하셔도 밖에 나가면 친하시죠 했더니 누가 그랬더라? 뭐 오늘도 끝나고 술 먹으러 갑니다. 뭐 이랬더라고. 근데 그게 보면 뭐 사실 정치란 게 그렇잖아요. 정치도 이게 이제 나와서 얘기하면서 푸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조금 짧게 말하면 이 칼싸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평론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도. 근데 합으로 칼 쨍쨍거려야 되지 베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베어버리면 한쪽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베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베언다는 뭐냐면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얘기를 해버리는 그래 되면 저는 그런 분하고는 토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그 합이 좋다. 져줄 줄도 알고 이길 줄도 알고 이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상대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멋있는 얘기인데 딴 데가 써먹어야 되겠다고. 칼을. 오늘 하는 거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오늘 본론 들어가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어떤 그 수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수사에 불응한다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7일 날 9시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걸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확실한 몇 가지 중에 가장 보도되는 것처럼 총장 인선하고 관계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선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얘기도 있고 이승윤 지검장이 가장 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문제되는 거가 있다면 사건 조사 중이다. 또 혹시 기소됐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또 최근에 검찰 같은 경우 보면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최강욱 대표 정도 봤을 때 혹시나 가장 우려됐던 게 조사도 없이 있다가 기소했던 경우가 생긴다면 본인의 어떤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막바지에는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기소 늦추려고 그 조사에 응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웅덩이 파놓고 왼쪽으로 가도 빠져라 오른쪽 가도 빠져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이성윤 지검장이 조사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왜냐하면 법 앞에 평등한데 무혐의면 본인이 나가서 무혐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총장도 아니고 중앙정의직 무슨 뭐 임금님도 아니고 안 나갈 때는 안 나가다 뭐라 그러다가 이제 나가니까 왜 나갔냐고 그러면은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가서 조사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총장 인선은 이제 늦추란 뭐 이런 뭐 인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근데 총장 인선은요 어차피 지금 대행 체제가 오래됐어요. 꽤 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게 3월 4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걸 내일 하든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속된 말로 대통령 임기 전에만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미 늦은 거 2달 지났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보면 기소가 되든 무혐의가 처리돼 그걸 좀 보고 기다리겠죠. 왜냐면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수사 결론 다 냈는데 피신 오늘 피의자 조사 받으니까 그러면은 좀 기소를 유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지금 피신 조사 다 해놨는데 네. 피의자가 조사받았다고 큰일 났네. 한 2달 더 검토해야 되겠는 걸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알겠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건 정말로 그러면 후임 유력한 검찰총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밑바탕 이걸 깔고 있는 거 유력하다고 아닙니까? 보죠. 저는 사실은 조난관 대행 뭐 등등보다는 네. 또 한동수 감찰부장도 거론이 되는데 네. 비검찰 출신이거든요. 네. 그걸 뭐 검찰총장 중에 비검찰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지난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 성윤이 그러면 유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윤 총장이라고 치고 네. 그러면 그 총장 추천 임명이 되기 전에 기소가 되면 총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저도 법원 확인을 못했는데 네. 법에 그건 그건 걸로 알고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 기소가 됐다 해가지고 뭐 아니, 뭐 총장이 형식적인 된다. 거 말고 네. 정치적으로. 근데 말은 엄청 많아지겠죠. 엄청난 논란에 빠질 그러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기소되면 뭐 그거는 좀 조금 낫죠. 그거는 정치적인 거는 이제 임명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근데 그것도 총장 자체가 이제 재판에 휘말리는 게 모양새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기소가 되면 네. 정치적으로는 정권에 부담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의 정부정 파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일각에서 뭐 기소 네. 늦추려고 뭐 조사에 응했다라는 시각이 전부 다 이성윤 총장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지금 보니까 제일 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예, 거잖아요. 보도 네. 자체는 사실 제일 유력하다는 전제를 유력하니까요. 사실 네. 사실상 유력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불기소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불기소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2가지 정도는 생각이 자꾸 나요. 첫 번째 직권남용죄라는 이건 범죄 자체는 그거예요. 그거 수사 뭐 하지 마라 뭐 시켰다는 거거든 이규현 검사한테. 그게 직권남용죄가 된 건데 지금 본인의 반박도 있긴 하지만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요새 지금 무죄도 많이 나고 쉽지 않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설사 이게 유죄라 하더라도 설사 법리상으로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이걸 하게 됐냐 다시 돌이켜 볼 수밖에 없어요. 김학의 출국 금지 내용상으로는 그 전반적인 절차적 약간의 흠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맞다고 봤을 때는 이게 만약 총장 후보만 아니면 저는 불기소가 맞거든요. 네. 총장 후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 저는 2가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직권남용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진짜 모르고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직권남용죄 없어져야 된다 보거든요. 예. 그 논란은 참 오래된 논란이죠. 원래는 이건 예. 불명확한 제가 너무 많고 속된 말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달목을 뭐 일을 진행이 안 된 경우도 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무자가 반대를 해도 현실의 문제죠. 이건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사법농단 재판할 때, 야 직권남용이 난 모르긴 몰라도 직권남용이 엄격하게 적용하면 제일 많을 수 있는 조직이 검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야 덮어 부장님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영장 야 덮어 뭐 그렇지. 야 가서 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양지청은 외압 전화 어이 덮지 이거잖아요. 아마 검찰에서 많이들 있는 일이라고 저는 추정은 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야 그럼 무슨 뭐 전 정권에서 다 무슨 뭐 직권남용 들이대면 뭐 검찰 파봐 거기 직권남용 수도 없이 많을 거는데 이게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죄가 있고 죄명 직권남용죄라는 게 형법전에 존재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맞으면 직권남용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만약 안양지 전에서 외압해서 덮어라는 게 확실하다 100%다. 근데 이성훈 지검장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적이 한 일이 있으면 저는 직권에서 성립한다고 봐요. 다만 그게 정치적으로 야 과연 검찰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이것만 하는 게 맞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세상 일이 그렇잖아. 속된 말로 정치인들도 정치자금 가지고 교도소 담벼락 걷는다는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나오고 걸리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그래 이렇게 불법의 형식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사람 자체가 그 말을 맞다손 치더라도 좀 아주 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이성윤 지검장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기소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윤 검찰총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그렇죠. 그거 지금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성윤 지검장이 후임 검찰총장으로 유력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보면 다들 우리가 이제 공작의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식에 나온 게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어요. 속된 말로 조중동이라 불리는 보수 언론에 처음에 문제 제기해서 누가 제보를 했다면서요. 탁 나오면은 야 이거 무슨 이거 공장 이럴 텐데 공익 제보자가 있었고 그 공익 제보자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도 처음부터 야 이규원 검사가 문서 조작하고 그거 수사하려고 그랬더니 이성윤 지검장에 덮은 의혹이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제보해야 돼. 이게 아니라 처음에 수사 의뢰나 고발 같은 게 안양시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공익법무관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위해서 검찰에서 출금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정보를 알려준다. 그거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수사 의뢰인지 고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수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건 무혐의야. 없어.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막 출금 과정을 볼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규원 검사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 이게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얻어 걸린 거예요. 그 공익 제보자는 제보를 했고 기획이 아니다. 네, 그냥 이게 만약에 기획을 해서 했으면은 뭐 박지훈 변호사 얘기도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수사의 출발점을 보자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계속 그 말 하잖아요. 무슨 뭐 고발 조치 고발 자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쌍방이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형사정법 고발주도 없애자고 하는 사람. 아니 고발을 우리한테 한번 그 얘기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고발 전문 시민단체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저는 한번 그래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어. 그 고발 전문 시민단체들이 양 진영이 전 다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쪽 진영이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있어.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적극 대변해서 고발합니다. 뭐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진영 대변해서 고발하기 때문에 수사는 그냥 무조건 개시돼. 그게 기획이든 아니 기획이 아니든 내가 기획할 것 같으면 간단해요. 그 시민단체한테 자극을 하면 그 시민들 알아서 고발해 주거든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기획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딱 필요한 걸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저는 직권남용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제가 만약에 제가 200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라면 바로 없앨 거거든요. 이거 뭐 180석 180이 돼야 되는구나. 개헌도 해보려고. 100석 달랑 있으면서 100석이면 안 되잖아. 100석 달랑 있으면서 뭐 어쨌든 그렇다면 근데 말 넘기면 개헌까지 가지 뭐. 좋아요. 아무튼 조항이 있는 이상 그리고 현 정권 들어서 어쨌든 적용이 돼서 판례가 쌓인 이상 걸리면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죄 지금 법리상 저 이성윤 지검장도 직권에 내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진짜 부하가 의무 없는 일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법리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법원 지금 판결 보면 예컨 최근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규진하고 이민걸 두 사람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저는 그게 어쩌면 예외 판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2심 가서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아주 불완전한 범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그러니까 아주 정비를 하든가 저도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없애버리든가. 두 분 그 박준 변호사도 그 전에 뉴스 새길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했죠. 직권남용죄가 되게 애매하다. 너무 애매합니다. 갖다 붙여놓고 사람 다 괴롭혀놓고 무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갖고 상당히 위협적으로 쓰는. 저는 이성윤 지검장 사건 사실은 이게 뭐 범죄가 된다는 걸 일반인들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국정이라는 거에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거를 이게 막 휘두르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 더 불법적인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직권남용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가서 불법 사찰 좀 해, 해킹 좀 해와. 예를 들어서 야 김종배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뒤져보지. 해킹했어. 뒤져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종배 씨가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박지훈 예를 들어 박지훈 왜 나를 끌어들여 왜? 원래 센 사람 건드려야지. 뭔 소리는 거야? 뭐 세다고 얼마나 약하다고. 셀럽인데 여기 들어오면 진영적 절수지 뭘. 어쨌든 그런 거는 해킹 시키는 거 이거 자체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법적인 일 시키면 그거 자체로 각 처벌의 법규들이 있는데 굳이 애매하게 무슨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국 기자회견 통해서 했던 거는 본인 아니고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그
당시 검찰총장이 문무일입니다. 네. 두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그거 다 조사해야 돼요. 다 직권남용죄예요. 그 라인에서 다 직권남용죄예요. 근데 검찰은 어쨌든 간에 이성윤 지검장만 포인트 맞춰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수사 의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좀 네. 두 분의 이제 판단이 좀 다르다는 점만 좀 확인을 하겠고 조금만 범위를 넓히면 발단은 김학의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럼 걸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학의에 대한 어떤 그 수사를 둘러싸고도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기사까지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중간에 나간 사람이 최종 보고서를 제공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이제 겁니까 이건? 박준영 변호사가 어제 SBS랑 그저께부터 인터뷰한 거 보면 본인한테 하는 법적인 책임론,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감수한다. 아, 그러니까 아예 감수하고 그러니까 제공한 거다. 나는 이걸 알리겠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의 힘인데 만약에 제가 야 이게 최종 보고서 문제 있다 그러면 쟤 또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하네. 뭘 자기 비하를 하고 그래. 솔직합니다. 솔직하네요.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네. 솔직한 거는 맞다. 그렇죠. 오해하죠.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면 저 또 정치적으로 네, 국힘이랑 연결됐네. 윤 총장 연결 이럴 거라고 다들. 근데 박준영 변호사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재심 전문 네, 변호사. 그러니까 대중의 신뢰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어쨌건 그러니 박준영 변호사가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메신저의 힘이라는 거고. 네네네. 네. 어쨌든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 그다음에 한국일보가 근데 한국일보 기사는 제가 읽으려다가 못 읽어도 너무 많아. 이거 고시 공부 끝난 이후로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신문 하루 뭐 4면이가 5면이나 요약 좀 해줘. 요약 좀. 근데 문제는 뭐냐?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은 문제 있는 거 맞다. 네. 근데 그걸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은 당시 수사했던 지금 그 사건 담당 검사는 이거는 그 여자가 피해 여성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성접대 뇌물이다. 이거는 성폭력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외부 변호사를 들어갔잖아요. 네.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외부 변호사들이 야 이거 성폭력이다 그래가지고 최종 보고서에는 성폭력으로 됐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별장 갔다 안 갔다 이거 가지고 한겨레에서 이제 일면 탑으로 떴다가 오버라 인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규원 검사가 보고서를 이제 만든 최종 보고서 보고 쓴 건데 그 기사가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이 하지 않은 말을 본인의 질문을 윤중천이 한 것처럼 썼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일단 박준영 변호사 저는 뭐 되게 잘 아는 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같이 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진짜 친한 거예요, 그러면 신림동 동기십니까? 동기죠. 둘 다 삭발하고. 네. 아, 삭발까지 했었어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 형이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진짜 삭발은 공부가 잘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뭐라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밖에 이제 나다니기 힘들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해 떨어지고요, 저는 떨어지고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 오랫동안 같이 다녔었고 또 최근에 와서 만나고 뭐 이래가 친분이 있는데. 글쎄요, 뭐 그 말을 메신저 얘기는 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내용 절차 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절차 내용의 다툼이 지금 이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적 측면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하자가 정말 중대한 흠결이라면 그 하자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내용을 덮을 만한 중대한 흠결일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준영 변호사의 문제의식은 진실에 다가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객관적인 태도여야 되는데 네. 몰아가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문제의식이? 근데 그 몰아가게 하기 전에 만약 이게 사실은 내용 자체가 정말 중간 정도였으면 모르겠는데 비디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갖고 어떤 것도 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비디오요? 김학의 비디오요. 아까 그게 이제 그 박정희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고. 박정희 문제의식이 네.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영상에 나와서 김학의 전 차관 아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가지도 않고 그 피해 여성이랑 아무 관계도 없고 윤중천도 모르는데 덮었었다가 아니라 그건 맞아. 김학의 전 차관은 보호해줄 만한 가치는 없는 사람이야. 다만 성폭력은 아니라 성접대 뇌물 아니야 이런 거지. 김학의 전 차관을 보호해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게 성폭력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판단의 문제니까. 우리 의도와 절차 있잖아요. 흠결 얘기했죠. 절차 흠결. 근데 박준영 변호사 저게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라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사람들 너무 갈려 있어요. 보수, 진보, 여야 갈려 있다고요. 이게 뭐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수사와 재판의 세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믿고 불리한 쪽으로 안 믿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려면 네. 객관적인 절차 이건 맞아야 돼요. 예. 절차는 맞아야 그래도 내용이 좀 반대가 내 뜻과 다른 내용이 나와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와 현대 법치주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법치주의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이 원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검찰의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기막인데 기막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건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 엉뚱한 짓을 했고 봐주기를 하려고 하다가 두 번째 재조사, 진상조사까지 3번까지 온 거잖아요. 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박준현 변호사는 저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검찰은 그때 왜 봐줬냐고 왜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는지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요. 이규현 면담 변호사가 완전 조작하고 완전히 가장했는 건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뭐 자기가 쓰다가 조금 오바됐는 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실만 맞아떨어지면 조금 과장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잘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김학의였냐 아니었냐를 그 중간에 봐줬던 검사들 처벌받은 누가 있습니까? 저는 박지원 변호사보다 하나는 좀 동의, 하나는 절대 반대인데 그 당시에 수사를 잘 하지 못했던 검찰에 대한 문제를 왜 제기하지 않냐. 박준영 변호사가 제기했는지 안 제기했는지 제가 모르는데 제기한 거 없어요. 그거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친하다며.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물어봐요. 어쨌든 뭘 물어봐요 그거를. 형 뭐 제기 안 하소 뭐 그러고 뭐. 근데 그 문제는 제기하고 비판하는 게 맞다. 그건 어쨌든 검찰 당시에 수사 제대로 못했던 그건 비판받는 게 맞아요. 그건 동의. 근데 박준영 변호사가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두 번째 거 뭐가 중요하냐 이규원 검사가 중요하죠. 검찰은 객관 의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박준영 변호사가 김태현 잘생겼어요라고 한 것과 김태현 잘생겼지. 이거를 내가 질문한 거를 박지훈 변호사가 김태현 잘생겼어요라고 말한 것좀 쓰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검사는 의도가 있는 어떤 검사든지 유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의도는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검사가. 근데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을 답변하는 사람 답변한 거 썼다. 이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에요? 아니 칼이 동등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 말랑말랑한 상황이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벌써 한쪽에서 단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닌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조작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피의자도 아니고 제3자인 윤중천 이게 제3자죠. 윤중천은 제3자의 말을 안 한 거로 한 것처럼 쓴 거는 증거 조작이 그건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박준영 변호사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곡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한겨레 신문도 오보 인정한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윤곽금 고검장에 대해서는 JTBC가 소송 줬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그런 맥락에 본인 질문을 답처럼 써져 있는 거잖아. 이규현 검사가 왜 그런 맥락에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정말 지어냈다.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럼 똑같아요, 이규현 검사도. 결론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 기준은 해석의 영역이었냐, 창작의 영역이었냐 이거잖아요. 예. 창작이면 안 되고 안 되죠. 해석이라고 한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너무나 기울어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윤중천의 발언이 윤중천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서를 꾸렸다고 한다면 그건 창작이죠. 그거는 뭐 저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한다는 건 그 해석의 오류나 해석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 이미 사법적으로는 100%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이 끝난 거 아니고. 왜냐면 윤중천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걸로. 없다고 법원에 얘기했고. 그렇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 그게 맞다면 아니 윤중천이 법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JTBC도 패소한 거고 한겨레신문도 결국 오보를 사과한 부분들이 그렇죠. 이미 사법적으로는 윤중천 씨가 그런 말 한 게 없는 걸 정리가 된 거라고요. 사법적으로는. 그럼 이규원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 좀 다뤄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 정도로 가름하고 지금 공수처를 둘러싸고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좀 하나가 이제 검사 임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또 대한변협이 등장을 하던데 대한변협 이사였던 분으로서 전직 이사입니다. 예. 이사였던 분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니니까 뭐. 제가 할게요. 박지원 변호사 얘기는 못할 거예요. 대한변협 전 이사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이탄희 회장이 김진욱 공수처 추천했어요. 이찬희 회장. 이탄희 의원이고. 네. 이찬희 회장이 전 네. 회장이 당시 회장일 때 김진욱 공수처에서 추천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본인 권한이고 법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건 하나는 여운국 차장이 네. 이찬희 회장의 그 고등학교 후배랍니다. 네. 여운국 차장도 추천한 거 아니냐? 라고 의혹이 생겼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건 이제 블랭크. 그 다음에 검사들 중에서 허윤 맞죠? 예. 허윤 검사, 이런 거 언론 보도된 거니까.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했던. 수석 이찬희 회장 바로 밑에서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어요. 예. 아마 로스쿨 일기죠. 그렇게 봤던데 아닌가? 맞을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은 이찬희 회장에 가까운 사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이성윤 저 검사장 이 공수처 출두할 때 저 무슨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을 때 그 관용차 보내줬잖아요. 이 김진욱 처장이 그 관용차를 운전했던 사람, 그 운전 기사 원래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김진욱 처장의 특별보좌관이다. 근데 그 특별보좌관도 이찬희 회장이 추천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추천한 거 맞는 것 같아. 네. 맞다고 나왔어 이미. 네. 그죠? 추천이 나왔는데 대한변협 공식 추천은 아니고 김진욱 공천이 물어보니까 사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그러면 처장도 이찬희 회장이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부처장도 차장도 추천까지 모르겠어 고등학교 후배. 네. 그리고 검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밑에 데리고 있던 수석 대변인, 그리고 저기 특별보좌관 처장을 맨날 같이 다니는 사람도 본인이 추천. 와, 그러면 변호사 광고하면 안 되죠. 일단은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듣고 계시면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 되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선임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공수처가 계속 안 될 거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를 변호인을 데리고 하면 공수처 검사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때 명언이 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다르다. 그런가? 예, 근데 이찬희 변호사를 선임하시라. 네. 근데 광고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찬희 회장. 지금 이찬희 회장은 대형 로펌 가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사람 심기 아니냐. 여기서 약간 한 발 더 나아가면 거의 사주직화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주직까지 단어는 안 썼는데. 근데 그 맥락이잖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거죠. 법조계 가요. 따지고 따지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럼 그 사조직입니까? 아니요 대한변협 전 이사. 그래 따지면 저도 뭐 허윤이나 영국 차장이나 뭐 예컨대 김진욱 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박지원 변호사가 시선 집중 출연한 건 이찬희 변협회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아무 관계도 없고 뭘 해줘요? 저한테 뭘 해줄 겁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갈라봅시다. 그러니까 자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변에 평판 조회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고 또 부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례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천거는 할 수 있잖아요. 통과할 수 있죠. 그러면 이찬희 전 회장의 어떤 행위를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법조계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좁아요. 김태현 변호사 뭐 누구라도 연결시켜 한 달이면 거치면 다 연결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연수원, 기수 뭐 다 연결이 다 있기 때문에 법조계는 너무나 저는 단순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결할 수 있는. 근데 그럴 가능성 있는 거죠. 충분히 이찬희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2명 추천된 사람이 김진욱 처장이 된 거고 천거했던 사람 중에 여운국 변호사가 있었던 거고 천거한다면 뭐 모르는 사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는 사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서 봅시다. 일단 검사는 공모 절차가 있으면 좀 이따 얘기하고 공수처 차장은 공모 절차라는 게 없이 처장이 이제 복수를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김준욱 처장이 차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라고 할 수 없는 거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겁니다.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법적인 인력풀이 워낙 좁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저 김종배 진행자께서 저에게 자기 사람 신기나 사조직 만들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라고 해서 제가 안 넘어갔습니다. 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빠져나가는데. 저는 단정적으로 이찬희 변호사가 뭐 사조직을 만들었다. 자기 잠을 심으려고 했다. 왜? 그 사람의 의도를 제가 읽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검사 13명이죠. 그렇죠. 13명. 처장 처장 차장은 15명이죠. 그렇죠. 15명에서 5명이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게 반복되는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3분의 1이다. 그러면 5명 아니구나. 특별보좌관까지 16명 중에 5명이구나. 한 3분의 1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결과적으로
이찬희 변호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사건 있으면 이찬희 변호사 오늘 여기 분명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절대로 공수처 검사는 될 수 없다. 왜? 대한변협 이사였기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하고도 헐한 적은 있어요? 그 13명 중에 아니 저하고도 한 4-5명 관계가 있거든요. 그럼 그럼 4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도 아마 그 몇몇 보면 몰라요. 모른다 하지 말 거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기. 정말 그쪽 사람 한 명도 안 뽑았나? 농담이고요. 다 법쪽에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못 뽑아요. 어떻게 뽑습니까? 아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장 말고 검사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그렇죠. 구성이 됐고 거기서 공모 절차를 거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튼 그 형식적인 뭐든지 간에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의 천거 인물이라고 하는 점이 고려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전혀 빠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수사나 영역도 사실조사 영역도 아니고 알 수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히 무슨 정성평가니까 정량평가가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찬희 변호사한테 도움이 된 건 맞다라고 제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 결과론적 얘기예요. 허윤 이제 검사겠죠. 허윤 우리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어서 된 거지. 아이고 이찬희 회장님 사람이구나 뽑았다고요? 무슨 말도 안 소리입니까? 결과론적 김태현 변호사 말도 안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따져봐서 비판하기 좋은 사람들이 뭐 인연이었고 그리고 이찬희 회장이 다 연관성이 있구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건 논점만 추출하고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데 맨 뒤로 돌렸는데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합시다.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가 3명이었잖아요. 그럼 1명 기소됐고 나머지 2명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3명이 아니라 2명이더라. 라고 해서 징계 추진한다고 이게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그때 수사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뭐요? 3명이라고 했던 수사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3명 중 1명만 기소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 결과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에서는 3명이 술접대를 받았는데 2명은 96만 원어치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 뺀 거잖아. 아무튼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람이 3명이었다는 거잖아요. 수사 결과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무부 감찰 결과라는 그 중에 1명은 술접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평소 술도 안 먹고 그날 그 시각에 집에서 애 보고 있었다. 아들을 일찍 오락해서 갔다. 그 어느 말이 맞느냐고 도대체 내 얘기는. 봐주기죠 또. 저는 봐주기라고 봅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가 네. 왜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기소가 해야 되는 거를 막 무리하게 막 금액 조정하고 세트 만들어서 90몇만 원 하다가 1명 정도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정도는 또 기소를 못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 법무부 감찰도 마찬가지로 뭐 검사들이 있다 보니까 제 식구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법무부가 오히려 지금 이거를 봐주려고 할 수는 없죠. 법무부가. 저도 그건 좀 이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극단적이 하면 없는 거를 만들어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검사가 문제 있다. 당시 수사가 문제 있다. 징계해야 돼 하는 게 맞지. 있는 거를 축소해줄 하등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봐도 그건 김태현 변호사 말씀이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봐줄 동기가 없어요. 사실 뭐 제가 그 근데 내용 자체를 이게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정말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법무부는 사실 좀 그래 본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박범계 장관이 최종 결정한 거라고 또 보기도 중간 단계에서 검사가 있었으니까. 감찰 결과가 맞다고 치면 그러니까 건강상 문제로 술도 잘 안 마시고 당일날 집에서 애들 아파서 정시 퇴근했다라는 것도 당시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확인될 수 있는 건데 묵살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렇죠. 만약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사실은 몰라서 단정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 들어봤어요. 이게 아마 96만 원 이게 우리 셋이 술 먹었잖아요. 예. 그 전체 술값을 N으로 나누잖아요. 진짜 그 통설 그 해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96만 원 맞추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추정입니다. 제가 사정을 정확히 몰라서 셋이 먹었잖아요 술을 나누기 3으로 해. 그래서 이제 돈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럼 100만 원 넘어가지. 그럼 2로 나누면 숫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마 법무부의 얘기는
세 사람 중에 술 먹었다고 검찰이 얘기해서 그중에 하나만 기소, 둘 기소 안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한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당시에 집에서 애바 떠더라. 하나가 빠지죠. 나누기 3을 할까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커지잖아. 다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둘이 기소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도 기소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봐주려는 게 아니라 법무부 이제 이거 징계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결론 이렇게 나와. 야 검찰은 셋 중에서 하나 징계 둘 불기소인데 내가 봤을 때는 셋이 아니라 둘이야. 둘은 면직하고 나머지 하나도 더 기소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논리상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아니 그 만약 그게 맞다면 저는 정당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고 한 근데 거 처음부터 만약에 정말 그 자리에 안 갔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제 법무부 이게 맞으면 검찰 수사 당연히 잘못한 건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 이게? 우리 하나 따져보죠. 일단 첫 번째 그때 당시 수사인데 네. 애들이 아파서 정시 퇴근을 했다면 수사에서 이거 정시 퇴근했는데 정선 추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사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잠깐만 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동선 추적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 사람 일방적 주장을 받을 수 없었다라면 법무부의 그런 감찰 결과는 또 뭐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니까 당시 수사에서 이걸 묵살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어느 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가정적으로 했을 때 만약 법무부 지금 감찰이 맞다고 하면 그 수사는 엉망이었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엉망으로 했냐라는 그 거지, 얘기를 이제 이거.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 그게 얘기했지만 100만 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냐라는 거야.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거죠. 있다는 야, 뭐 세상에 그런 정말 수사가 나쁜 어딨어, 거죠. 제가 이제 그게. 그래서 앞서 안에서 법무부가 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3명으로 검찰 올린 거를 2명으로 줄여가지고 법무부가 봐주라는 거가 아니라 예. 오히려 반대로라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답이 커지고. 아니 돈 맞추려고 3명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여기서 이 납득이 안 되는 게 김봉현 회장은 3명이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그건 또 뭐야? 그럼 그러면 뭐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얘기가. 이게 웨이터랑 헷갈렸나? 우리가 에이, 헷갈릴 거 없죠. 사실은 조사를 했는 거를 갖고 다 그 진실이라고 믿고 다가가야 되는데 예. 자꾸 중간에 조작이 되거나 개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춤을 춰야 되는 것도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둘 중에 하나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사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사 대상자가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검사가 자기 방어 못 했겠습니까? 이거는 김봉현 회장 말에 믿을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사람 말 어떻게 믿습니까? 당시에 술자리에 왔던 사람들 왜냐면 아니 근데 아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검찰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뭐 종업원들 말 들고 왜냐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몇 월 며칠 어느 방에 몇 명에서 어떻게 정확히 중요한 건 객관적인 거거든요. 객관적인 위치 추정이나 이런 거 카드 내용 이제 뭐 출퇴근 조회. 근데 저 비검사라는 사람은 진짜 원래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은 술자리 갈 수는 있어요. 뭐 갈 수는 있죠. 네. 근데 술을 평소에 안 맞는 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술자리 당일 자녀들이 아파 정시 퇴근했는데 아이들을 봤다. 이게 뭔가 뒷받침된 진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진술을 믿으면 안 되고. 당연히 저는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검찰 이 부분들이 내가 비검사 입장이라면 얘기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너무 명예의 문제잖아요. 단순히 내가 무슨 100만 원 넘어서 처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얘기했고 이거를 지금 인정되는 거라면 그때 왜 인정이 안 됐으며 그러니까 수사 아무것도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김봉현 회장이 이게 이제 김봉현 회장의 진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진술이 아무튼 저기 편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다 맞았잖아. 강남의 어떤 술집에서 접대를 했고 술집도 그대로 뭐 했고 다 나왔는데 있으니까. 그러면 유독 숫자만 틀렸냐? 그러면 원래 2명인데 3명으로 착각해 왜 그것만 틀렸을까? 아니,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저는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진술에 잘 안 믿는데 아니 그 원래 메신저 자체가 좀 사기치고 횡령하는 사람 모르니까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잖아. 내가 단골 술집들이 몇 개 있으니까 어디 가서 술을 먹었는지는 알아. 근데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매일 먹으면. 그럴 수 있다. 왜냐면 그렇죠. 박준 변호사 저는 몇달 전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대부분 술 마신 사람 다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술 먹을 때 술값 누가 냈어요? 형이요. 김종배 진행자.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 밥 먹은 거. 아무튼 식사 같이 했는데. 근데 아니 그러면 당시 수사가 정말 엉터리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이 맞다면 당시 수사가 어쨌든 간에 그 결론 자체를 잘못 냈기도 하고 그 결론을 내는 이유로 다시 돌아보면
결국 봐주기 위해서 한 명 더 얹혔다는 거거든요. 뭔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수사도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따지면 그러면? 또 이것도 이규현하고 똑같아요. 뭐 직권남용죄입니다, 또. 누락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이게 아는데 아까 또 이경건 똑같아 판단을 문제로 야 근데 예를 들면 당신 애 아파도 집에 갔다라는 거 당신 진술뿐이고 당신 애 아파도 병원 간 기록도 없고 아파트 CCTV에 당신 들어간 기록도 없고 아무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근데 김봉현이나 당신까지 얘기해서 3명을 얘기했어. 이런 상황이라면 비검사 얘기 안 받아주고 수사팀은 이 사람 할 수 있죠. 근데 법무부는 비검사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좀 들어봐. 네,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너. CCTV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 뭐 카드 긁은 택시비 긁은 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의도적 누락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도적 누락인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판단의 영역. 왜냐면은 검사도 법원이든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1심, 2심 뭐 수사가 다른 재판 결과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판단이 비검사의 주장에 대한 진술에 대한 판단이 검찰하고 법무부가 달랐을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아무튼 나는 그래서 법무부가 그렇게 최종 결론을 냈다면 그럼 당시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내 얘기는 그거죠 결론이. 그러니까 그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또 이 법무부의 감찰 내용 자체가 왜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지 모르지만 좀 밝혔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좀 황당. 그다음 만약에 2명 했다고 맞다면 나머지 1명도 기소하는 게 맞죠? 맞죠? 인재가 100만 원 넘어가는 공소시효 안에 거죠. 있어요. 네. 공소시효 안에 있어요. 그죠? 기소해야 되는 거지. 기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맞죠. 그리고 검사가 왜 업자랑수를 먹습니까? 내 말이. 업자랑수를 먹어. 그건 잘못한 거 맞죠? 그건 진짜 잘못한 거 맞지. 그거는 검사들이 진짜 술을 먹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결론이 그렇게 근데- 나는 거네? 예. 근데 뭐 잘하시겠어요? 13명 무슨 최후의 만찬. 자, 이런 됐어. 여기서 끊을 거야. 하지 마. 뭐 세월 만찬이에요. 13명 그 근데 숫자가 다 그런 만약에 거죠. 박정배 그 생각 안 했어? 만약에 공수처 검사 한 명 덜 뽑아가지고 12명이었으면 그 얘기했을 거야. 저에겐 12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참 그랬을 것 같은데. 비아냥 좀 응원해줘도 시원하잖아. 아니 뭐 11명이면 축구는 11명을 하는 거지요. 베스트 11 뭐 이렇겠죠. 10명이면. 10명 모르겠고. 말은 되네 말은. 9명은 야구입니다. 이러고 다 나오는 거지. 잠깐만. 한타스가 12명인가? 12명. 12명 안 탔습니다. 아니 12명인데 12척이 있기 때문에 다 수신 장구들 해요. 예. 12척으로. 마무리하죠. 마무리하시죠. 네. 사법농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했고요.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